안녕하세요. 제가 좀 일찍 와서 봤는데 1시부터 이러고 앉아 계셨다고요? 그죠? 되게 힘드시겠어요. 그죠? 예, 허리 좀 펴시고, 그죠? 그죠? 저는 서울 창업허브라는 데를 근무하고 있어요. 혹시 창업허브를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2009년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창업 업무를 서울시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창업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간 1000명씩을 뽑아서 한 3000명 정도씩의 팀을 만들어서 그 사회에 내면서 창업은 두려운 게 아니야, 창업은 한번 해볼 만한 것이야 라는 것들을 저희가 전부 진행했고, 그래서 작년 창업도 만들어서 장년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창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해봤고요. 그랬더니 민간이 지금 되게 많이 해요. 디캠프, 한화, 현대, SK 다 하고 있죠. 투자 업무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창업 지원 예산을 가지고 투자 업무를 해서 공공-VC라는 걸로 4년 정도 저희가 하고,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좀 만들 수 있는지 저희가 말씀드릴 얘기는 일단 그렇게 볼게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창업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 창업에서 어느 영역에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내가 창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통일의 관점에서의 창업을 어떻게,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치고 들어갈 것이냐를 얘기할 수 있고요. 창업의 부흥기는 창업의 성장기일까요? 창업의 폭망기일까요? 창업의 성장기는 경제 성장기 때는 되게 간단하죠. 국가가 밀어줍니다. 잘 되는 산업, 그 기간 산업들을 밉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기업이 밀죠. 대기업을 밀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에서 그 일을 다 합니까? 귀찮죠. 소위 말해 책상 하나를 만든다고 쳐요. 그럼 책상을 처음에는 자기네가 판때기도 만들고 나사도 만들고 꽂고 조이고 하죠. 근데 이게 막 발전돼요. 잘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귀찮죠. 그러면 야, 나사는 네가 좀 만들어, 조립은 네가 좀 해, 뭐 이렇게 시키죠. 판때기는 네가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련 산업들이 커집니다. 관련 산업들이 막 커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도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도로를 닦아줍니다. 그죠? 그 산업 단지를 만듭니다. 그럼 다 어떻게 됩니까? 인력들이 들어가죠.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돈이 막 늘어나요. 경제가 막 돌죠. 엄청 잘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이 관심 안 갖는 영역들이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역이죠. 그게 스타트업이 치고 들어갈 영역입니다. 그죠? 그런 쪽에서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경제 폭망기에는 창업이 안 되냐? 폭망기회가 더 스타트업의 기회입니다. 2000년에 가장 했고요. 2차 부흥기가 2010년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청년창업을 만들었던 게 그런 건데요. 2000년에 왜 그랬냐면 IMF가 터집니다. 혹시 IMF라는 거는 아빠 세대에만 겪은 건 아니니까 98년에 넘어갈 때 생기죠. 그죠? 대기업이 도산을 합니다. 대기업들이 마구 깨집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좋은 인력들이 딱 두 종류가 퇴사를 합니다. 첫 번째, 끝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능력 없어 잘리는 애들이 퇴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하이 퀄리티인 애들이 이런 대우 받으면 나 안 다녀 하고 깃발 들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창업합니다. 창업을 해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창업. 왜냐하면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그 똑같은 기술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만들어진 게 ERP들 되게 많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요즘엔 이제 한글 도메인 네피아라는 데도 만들어지죠. 네이버도 그때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마구 치고 나와서 그 기술들, 대기업에서 배운 기술들을 그 팀을 만듭니다. 팀이 만들어서 그것들을 마구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막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기업지 않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다 창업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2010년대 왜 떴냐? 서프라임 모기지로 해서 경제 엄청 깨졌죠. 엄청 깨지니까 채용을 안 해요. 채용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내건 게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내가 월급을 줄게. 그래서 이젠 너도 사장이다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청년창업 펀 프로젝트를 냈는데 엄청나게 대박이 됩니다. 왜?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 뽑아주지 않을 때, 그때 다 2차 창업붐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창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핀란드라는 데가 있죠. 요즘에 여러분들은 핀란드는 창업 강국이라고 알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가시죠. 가서 핀란드에 창업을 배운다 그래서 이번에도 갔다 오시고 했죠. 근데 핀란드가 왜 창업 강국입니까? 언제부터? 그죠? 아십니까? 노키아가 망한 다음부터입니다. 노키아 하나로 먹고 살았던 나라예요. 근데 노키아가 망하니까 노키아 엔지니어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을 타겟으로, 유럽을 타겟으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핀란드가 스타트업의 강국이 됩니다. 그렇듯이 경제가 어려울 때가 어쩌면 더 여러분들에게 스타트업에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술을 갖는 거죠.
통일이라는 영역에서 가볼게요. 통일이 왜 대박이죠? 일단 우리나라가 대륙국이 되죠. 외국 나갈 때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고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가지 못해요. 근데 이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륙국이 되죠. 이제 시장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물건들이 편하게 갈 수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 침탈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철도를 놓습니다. 철도를 놓는 게 왜 그렇습니까? 가장 빠른 물량을 가장 많이 이동시킬 수 있고 가장 경제적으로 합니다. 창업적인 물량에서 봤을 땐 이게 엄청난 물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대박이라고 그럽니까? 창업적 파트니까 개성공단을 보시죠. 개성공단에 대해서 적은 인건비와 우리의 고급 기술을 붙여서 엄청난 물량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창업 분야에서는 되게 좋았던 얘기 한 가지만 얘기 드려볼게요. 개성공단에서 처음으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요. 왜? 초코파이 2개 달라고. 하루에 하나씩 줬거든요. 2개 달라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관대하죠. 3개씩 줬답니다. 그래서 원래 스트라이크를 잠겼는데 그 당시에 개성공단의 급여가 얼마였을 것 같습니다. 올려달라고 북한에 요구한 금액 200달러고요. 실제로 100불입니다. 한 달 내내 일 시키고 100불입니다. 우린 최저임금이 186만 원인데 100불이면 근로를 시킬 수 있어요. 되게 좋죠. 실제로 독일은 쪽박일 수도 있죠. 독일 사례를 보시죠. 독일이 통일되자마자 제일 문제가 된 게 뭡니까? 걔네 준비 안 된 통일을 했죠. 갑자기 휴가 갔다 온 장관이 말 한마디에서 베를린 장벽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죠? 준비 안 된 창업을 했어요. 개성공단 얘기로 가보죠. 갑자기 100불 월급 받던 사람이 서울에서 일하면 186만 원을 준대요.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회적으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서울 인근으로 들어오려고 가보면 어디서 잡니까? 어떻게 잡니까? 그죠? 내가 돈을 싸들고 와서 집을 살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대도시의 주변에 슬럼가가 만들어집니다. 판자를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도시에 돈 많은 사람들에게 올라가서 급여를 받아 다시 내려오는 아주 인근거리, 산이나 잘 쓰지 않는 공간에 슬럼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도 청년들이나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는 걸 정책을 막습니다. 통일은 되었으나 교류는 되지만 그 사람들이 못 내려오게 합니다. 통일 비용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통일 비용 들어봤죠? 그게 뭘까요? 그죠? 갑자기 100불 받던 사람과 300만 원 받는 사람이 같은 업무를 합니다. 독일에서 통일되자마자 제일 먼저 피해 본 게 뭡니까? 자연과학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소련으로. 그래서 소련이 발전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념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해요. 자기는 내 퀄리티에 난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그 월급을 받는 수령을 하면서 서독 사람과 동등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개성에서 100불, 200불 받고 되게 대우받고 살았던 애가 갑자기 통일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 서울에 온다고 200불 한다고 그 대우 해줍니까? 안 해주죠. 엘리트층이 도망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통일 비용에 대해 다시 얘기할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300불 받던 애와 갑자기 300만 원 받던 애를 동일급하게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누가? 사회가 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 비용들이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되게 사회적 문제가 나죠. 그러면 갑자기 마르크화가 엄청나게 절하됐죠. 그럼 수출이 돼요, 안 돼요? 우리도 통일이 되면 수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되게 비싸겠죠. 되게 힘들겠죠. 경지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리턴의 기관으로 해서 올리게 됩니다. 독일은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경제가 나쁠 때도 스타트업은 할 일이 많고 경제가 좋을 때도 스타트업은 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치르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창업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창업가는 무엇일까? 그죠? 창업가의 가장 유사한 게 저는 누구로 보시는 줄 압니까? 전 예술가로 봅니다. 왜냐하면 백지에서 시작해요. 그죠? 예술가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만듭니다. 그죠? 창업가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듭니다. 그런데 되게 또 닮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술가도 갑자기 그림 그릴 줄 모르는 애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림 그리는 화풍도 배우고 스킬도 배운 상태에서 하는 거죠. 창업가도 뭡니까? 내가 갑자기 오늘 창업해야지. 그리고 창업하는 거 아니죠. 내 기술을 갖고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할 때 창업이 되는 거죠. 예술가의 작품들이 생전 처음 보는 게 유명합니까? 고흐의 자화상, 고흐가 자화상 최초로 그렸습니까? 그래서 유명합니까?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를 처음 그렸을까요? 다른 사람도 많이 그렸죠. 근데 왜 걔 작품만 가장 비싸요? 왜 걔 작품만? 예? 유명하니까 비쌀 수 있죠. 그러니까 삼성의 제품이 비싼 것처럼 유명하니까 비쌀 수 있죠.
하지만 뭐냐? 그 사람들이 그 시점에 좋아할 만한 그림을 그때 그린 겁니다. 그죠? 시성이라는 거예요. 창업도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 제품, 왜?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습니까? 새로운 물건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맞다, 나도 그거 생각했던 건데, 야, 내 아이도 훔쳐간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 시기에 그때 필요한 걸 만들었기 때문에 창업이 되는 겁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 대해서 가치를 자꾸 줍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 사업이 커가는 거예요. 예술가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봅니다. 아까 유명하니까 그 얘기죠. 내 가치를 자꾸 부여하면서 내가 같이 커지는 것처럼 창업가도 누구나 생각하는 걸 난 지금 했고 그 시의성이 맞았을 때 그 가치들을 사회에서 자꾸 부여해줘요. 그러면서 그게 커지는 겁니다. 애플, 되게 유명한 잘 나가는 기업이죠. 그죠? 그 밸류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미국 달러는 10조 정도 됩니다. 10조. 실제로 아이팟 이런 거 되게 잘했죠. 애플 뭐 맥킨토시 만들고 좋았는데 실제로 뭐 빵 터진 건 아이폰에 터졌죠. 아이폰이 뭐 하는 제품입니까? 혹시 안 생각해 보셨죠?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인 것 뿐이죠. 내 필요할 때 쓰는 물건인 것 뿐이죠. 아이폰의 핵심은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이 플랫폼은 아이폰이 왜 대단한 물건이냐면 이게 2009년에 2008년에 나와서 2009년인데 왜 대단한 물건이고 엄청난 창업가들의 키워낸 물건이냐면 이 제품은 아이폰은 아이폰이 하는 기능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사진 찍고 음악 듣고 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이 아이폰이 하는 기능을 누가 만들어주냐? 스타트업들이 만듭니다. 스타트업들이 앱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승인을 받고 걔네가 요청을 하면 그 물건이 앱이 팔릴 때 그 커미션을 받는 겁니다. 엄청난 플랫폼 비즈니스에 한다. 근데 애플은 뭡니까? 엄청난 땅을 갖고 공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엄청난 제조를 해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뭘 갖고 있습니까? 사람만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산 가치는 부동산까지 다 포함하게 돼 있거든요. 얘네는 아무것도 없이 사람만 갖고도 애플의 4분의 1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애플이라는 저 좋은 대기업이 만든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는 스몰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 기술을 그냥 쓰기만 해도 내가 애플을 이길 수 있는 가치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치고 들어가야 될 그 위치인 겁니다. 스타트업들이 가야 될 위치가 그 위치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조금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아 창업가로서 인정받고 가치를 인정받으면 점점 가치를 느껴서 저게 대기업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어렵게 처음부터 다 만들지 마세요. 외국에서 창업을 한다, 기술 창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딜 갑니까? 기술거래소를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템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기술거래사라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기 위해선 이런 기술이 나와 있으니 이 기술을 지분으로 사던 돈을 주고 사서 이 제품을 만들면 빨리 만듭니다 라고 해서 대단히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럼 일단 노트북을 열니다. 뭔가를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 3년씩 걸리죠. 내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포지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포지션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창업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인자동차 요즘 되게 핫한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술을 접목해서 무인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무인자동차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운전자가 혼자 앉아 심심해. 그러지 않습니까? 저런 거죠. 책을 보게 되고, 그죠? 오락을 하게 되고, 그죠? 저기서 학습을 하게 되고 잠도 자게 됩니다. 그죠? 차에서. 그러면 저럴 때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뭔가가 더 편하게 잘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뭔가 더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죠? 편하게 더 재밌게 오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들이 발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내시고 그 아이디어의 가치를 선점하고 그 아이디어를 디벨롭 시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스타트업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할 때 난 할 줄 몰라,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창업을 하고 지금 이 정도의 아이디어 톤에 와서 한번 내가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해 볼게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시고 그런 관심이 가지신 분이라면 작게 보세요. 작게 보고 내가 뭔가 큰 거를 다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큰 그림 안에서의 내 영역에 들어가서 내 부분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가치를 얼마나 더 줄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시의성을 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가치를 좀 두세요. 그러면 스타트업으로서 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개발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옆 사람이 같이 개발하자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가치를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치들이 점점 돼서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디어 톤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가치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내일 발표할 때 조금만 제가 팁을 드릴게요. 핵심부터 얘기하세요. 나 뭐 해낼게 라고 해서 핵심부터 얘기해서 그 핵심에 관심이 있으면 듣는 거고 관심이 없으면 그냥 킬입니다.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발표는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에 좀 맞춰서 보고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내일은 심사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통일에 관계된 사람, 창업에 관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거를 핵심으로 두고 그걸 앞에다 빡 때리고 시작하셔야지 그 사람들 귀가 열릴 겁니다. 5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으면 질문을 주세요. 질문할 수 있는 팁을 주시면서 질문으로 끌고 나가는 게 왜 심사위원도 자기에게 질문하는 기업을 더 훨씬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질문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을 잘 얘기하시고 지나친 자신감은 피해입니다. 내가 이 무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가지로 강하게 자신 있게 발표하시는데 지나치지만 않을 정도의 자신감으로서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